그 다음에 장이 눌러줄 때 개인들은 그것은 또 매수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절 치고 밑으로 가고, 그 다음 이후에 최고점에서 우리 OK 차트로 매수 완청 자리에서 개인들은 그때서야 손절 치고 매수 받는 그런 매매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날 시장 방향대로 대응하시는 분이요, 3천만 원으로 3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안녕하세요, 필승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생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파생시장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손절 2탄, 가장 중요한 용의 눈을 찍는 그런 오늘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가장 큰 무기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을 걸어야 되는 이유 3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 우리 파생 자체가 워낙 속도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걸어라.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손절을 거는 이유는 뭐예요? 손절하고 나서 더 좋은 우리가 매매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타고 가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거고, 이 손절을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얻는 이익은 뭐예요? 손익비가 좋아지고 있다. 첫 번째 리스크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손익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8월 마지막 날 우리 국선 시가 쪽에서 매수받아서 8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8포인트면은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이날 보시면은 계속 장은 상승했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개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들은 틈날 때마다 계속 매도 내지는 매도 물타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장이 눌러줄 때 개인들은 그것은 또 매수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절 치고 밑으로 가고, 그 다음 이후에 최고점에서 우리 OK 차트로 매수 완청 자리에서 개인들은 그때서야 손절 치고 매수 받는 그런 매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시장 방향하고 반대, 즉 뭐예요?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더 좋은 자리 찾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손익비 매매에서는 거의 꽝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이날 시장 방향대로 대응하시는 분이에요, 3천만 원으로 3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즉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한번 예를 들어서 왜 개인들은 손절을 못할까, 그거를 한번 짚어보시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첫 번째 보시면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진입하고 청산, 그냥 보여주고 누가 들어가라 마라 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이 가지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는 들어가면 내가 꼭 먹는다, 아니면은 이 자리 들어가면 손절 없이 무조건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손절 안 하고 버티다가 계좌가 큰 손실을 보는 그런 매매를 많이 겪었답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손절 잡을 필요 없는 자리, 이런 자리조차도 우리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절을 잡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인 자리, 이 올인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과도한 물량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손실이 너무 커서 내가 손쓸 틈이 없는 자리, 이 상황이 안 되게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자신감 부족.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손실을 보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의 매매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손절을 안 하고 우리가 이겨내는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손절을 만드셔야 되겠죠. 나만의 손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나가는 노란 톡방,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는 방에 오시면은 제가 손절 안 되는 자리 진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지금 7월 초부터 해서 만들어둔 자료가 있습니다. 매도 6가지, 매수 6가지. 집중 공부하시고 오늘 요 손절분만 여러 무기로 만드시면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을 많이 하셔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부분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나오면은 실현이나 확정이 안 됐을 때 뭐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실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나면 작은 수익이라도 챙기는 그런 습관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손절됐을 때 충분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진입 타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손절 안 들어가는 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 손절 기준을 만들더라도 실제 내가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손절을 저는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 기계적인 손절의 FM이 손절매의 핵심 스탑로스, 용의 눈을 찍는 부분을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스탑로스라는 거는 매도와 매수 포지션이 지정한 손실 구간, 내가 정한 손실 구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포지션이 청산되는 그런 방법이 이 스탑로스거든요. 그래서 스탑로스
스탑로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급격한 시장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스탑로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포지션을 청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내가 스탑로스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상황 봐서 반대쪽으로 진입하든 아니면 기다려서 다음 자리에서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적인 그런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한 부분으로 손절 부분을 대응하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기계한테 맡겨놓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이라는 건 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확률, 내가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깼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시장이 어떻게 간다, 그 부분을 읽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스탑로스 하는 이유는 안전벨트를 메고 우리가 파생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버티는 그 힘이 될 수 있는 게 이 스탑로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필승 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저는 국내 선물은 7틱,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은 최대 20틱, 요 기준을 정한 것도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수없는 매매를 해서 결과를 낸 거예요. 확률을 내보니까 제가 진입한 자리에서 7틱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 파동이 한 파동 더 일어나요. 진짜 최고 자리, 매도 6가지, 매수 6가지 그런 조건에서 들어가서 국선 7틱, 해선 20틱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대표적인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8,848m 이제 고지인데,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청봉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면 대부분 중도에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생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그 1%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 지금 우리가 1% 안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입자료도 중요합니다. 그 진입자료는 캔들 패턴 부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공부한 이후에 내가 틀렸을 때 스탑로스를 여러분들의 무기로 꼭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일 공개방송, 그 다음에 노란톡에 제가 다시 한번 답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매매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자료 갖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